오늘 오후 법원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결심 공판이 진행됩니다. 윤 전 본부장이 최후 진술에서 과연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되는데요. 오늘 결심 공판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이 밖에 박나래 주사 이모 게이트 논란 등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건네서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이제 4시입니다. 약 2시간 정도 남았는데 윤 전 본부장이 과연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 굉장히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 5일에 이제 변론이 마칠 예정이었는데 연기가 한 차례 됐습니다. 그 연기된 이유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이렇게 재판이 종결이 예정이 되어 있다가 연기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기일을 한 차례 연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이제 5일에 재판을 마무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특검 측에서 막판에 새로운 증거, 그래서 녹취록과 같은 그런 증거를 재판부에다가 제출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윤영호 전 본부장 측의 변호인 측에서는 특검에서 제출한 녹취서에 대해서 이 내용을 조금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최종 변론을 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고 재판부에서는 그러한 주장이 충분히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기일 변경을 받아들이면서 오늘로 이제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네, 윤영호 전 본부장 그동안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쭉 받아왔는데 김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건 인정을 했지만 이게 최종적으로 김 씨에게 전달이 됐는지는 모른다면서 이게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잖아요. 오늘 결심 공판에서도 그대로 주장을 할까요? 네, 일단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 금품들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되었을 것이다. 그 결론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결국 고의성을 부인을 해왔습니다. 네. 이 점은 기존의 방어 논리 그대로 오늘 역시 변론을 내세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성배 씨에게 이 물건을 준 것은 맞지만 실제로 이제 김건희 씨에게 전달되었는지는 나는 모르고 확인을 하지도 못했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이 뇌물의 공여에 관련된 당사자가 아니라 단순한 전달자이며 인식조차 못했다라는 점을 마찬가지로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앞서 그래프를 통해서도 보여드렸습니다. 각자 이제 진술들을 좀 종합을 해봤을 때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어쨌든 특검도 주장을 할 테고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일단 가방을 받은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특검에서는 그 부분을 좀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금품들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되었다라는 점을 상당히 강조를 할 것이고 또 특히나 이제 중간에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원래는 자신의 그런 전달 사실을 부정을 하다가 그리고 배달 사고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부인을 하다가 중간에 입장을 바꿔서 김건희 씨에게 이런 금품을 전달을 했다 그리고 잘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까지도 확인을 했다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럼 특검 입장에서는 이 준 측이 있고 받은 측 그리고 중간에 전달한 역할을 한 사람까지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전달 과정에 대해서 윤영호 전 본부장이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특히나 당시 통일교회에서의 위치하고 있는 그 지위를 봤을 때도 이 내용을 모르고 전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점을 무척이나 강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고의를 부정하고 있긴 하지만 이 연결고리들을 하나하나 입증을 하면서 또 입증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의성이 인정이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 어느 정도 나올까요? 사실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긴 합니다. 그 전에도 예. 구형에 대해서 여러 예측들이 있었고 또 그것보다 높을 때도 낮을 때도 있긴 했는데 우선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는 대통령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 청탁 그리고 또 유력한 그런 정치인에 대해서 금품을 전달했다라는 점들을 봤을 때는 그 사회적인 파장이 무척이나 큰 범행에 가담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이 양형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리하게 강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 결국의 그 이익은 일단 특검 입장에서는 통일교의 그런 종교 단체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점을 또 한편으로는 고려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얼핏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징역 3년에서 5년 정도 사이에 구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검찰이 어느 정도의 구형을 내릴지도 궁금하고 또 하나 어쨌든 오늘 결심 공판이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윤 전 본부장의 최후 진술 때문입니다. 윤 전 본부장이 지난 재판에서
지금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 민주당에도 접촉을 했다라고 진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내가 정치인의 실명을 언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오늘 뭐 구형이나 혹은 이후의 선고보다도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이 오히려 네. 이런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최근에 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나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이 민주당 측에 대한 인사들에 대해서도 통일교를 통해서 접촉을 해왔다라는 점을 어필을 했었고, 뭐 이 점을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언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 그래서 오늘 최후 진술에서 이런 실명을 거론할 가능성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 재판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이자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되는 지점이긴 한데, 일단 윤 전 본부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이제 본인의 행위가 결국에는 뭐 특정 정당을 위해서 뭐 불법 청탁을 한 게 아니라 이제 교단을 위해서, 그리고 양측 정당에 대해서 모두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상당히 강조하고 싶어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통일교 측에서는 윤 전 본부장의 개인적인 일탈이었다라고 하지만 윤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그 밖에 또 다수의 그런 정치인들 혹은 유력한 관계자들에 대해서 금품 등을 전달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게 나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이 종교 단체의 그런 업무였다. 나는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점을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실명 언급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검에서 이런 내용들까지 모두 진술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증거 기록에도 제출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강조하게 되면 이 특검은 본인에 대해서 최소한 편향적인 수사를 해왔다라는 점을 또 부각을 시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도 사실 실명을 언급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이제 최후 변론 과정에서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는지 조금 지켜봐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오후 4시 예정대로 결심이 이뤄진다면 이제 통일교 청탁 의혹에 관한 재판 중에는 가장 먼저 1심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1심 결론도 무척 중요할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다른 이 통일교와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그 파급력, 이 파급력이 상당히 클 것이다.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오늘 이 사건 재판이 실제로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연결되어 있는 사건들이 무척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뭐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곧바로 이제 명품 뭐 청탁 사건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통일교로부터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전달받았다라고 하는 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또 그 당사자가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이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로 이번 재판의 선고가 직결되는 그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뭐 한학조 총재 역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번 사건 재판에서 인정이 되는 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다른 사건들에 대해 곧바로 그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해서 어떠한 선고가 내려졌을 때 결국 윤영호 전 본부장의 실질적인 역할은 이 통일교와 그 밖의 정치인들에 대한 그런 연결 통로에 해당을 했는데, 예. 그렇다면은 윤영호 전 본부장보다는 이 다른 사람들의 죄가 인정이 됐을 때 형이 더 높을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사건의 형을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다른 재판의 영향에 대해서 한번 좀 지켜볼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구속심사와 관련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내용 이어가 주시죠. 네, 일단 지금 안부수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제 횡령 그리고 배임 등의 혐의로 영장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안부수 회장 같은 경우에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당시에 뭐 일종의 창구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 2022년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제공한 돈이 주가 상승을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진술을 했다 합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입장이 조금 바뀌어서 당시에 대북 송금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해당 송금 금액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이다라는 진술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술이 바뀌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일단 검찰에서는 쌍방울 측에서 안 회장의 이제 증언을 회유하기 위해서 회사 돈을 줬다, 금전적인 혜택을 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컨대 안 회장의 사무실 임대료 뭐 7,280만 원, 그리고 변호사비 혹은 뭐 딸에 대한 그런 허위급여 특혜 등을 지급했기 때문에
때문에 결국 쌍방울 회사 측에서 봤을 때는 횡령 배임에 가담을 한 것이다라고 보고 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검찰은 쌍방울 측이 안 전 회장의 이런 증언 번복을 유도하기 위해서 안 전 회장에게 금전적 혜택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영장 내용을 보면 안 회장의 진술 번복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검찰이 담진 않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영장에 담겨 있는 내용은 결국에는 이제 횡령 배임이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이고, 사실은 뭐 국민적으로 더 관심을 갖고 있는 당시에 진술 번복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 번복된 진술들 중에서 어느 것이 사실인지, 이런 부분들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수사팀 입장에서는 일단 금품 제공을 받은 사실까지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곧바로 이제 진술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수사를 진행을 하고 내용을 판단해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지금 안부수 전 회장의 그런 번복되었다라고 하는 진술들, 특히 이 진술들이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제 재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증거로 채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이 대북 송금 사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의 진술이기 때문에 이 진실 여부 그리고 번복이 왜 있었는지 근본적인 원인 등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에 해당을 하고, 만약에 그 내용에 따라서는 사실 뭐 대북 송금 사건 전체의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을 정도로 민감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일단 수사팀에서는 이 부분 입증하는 데는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영장 청구를 하면서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횡령 그리고 배임과 관련해서만 문제 삼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짚어주신 것처럼 어쨌든 오늘 이제 구속 여부가 향후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이제 구속기로에 놓인 게 안부수 전 회장뿐만이 아닙니다. 2시 20분이죠. 이제 정말 잠시 후에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구속 심사도 열리게 되고, 그리고 앞서 오늘 오전에는 박모 전 쌍방울 이사도 구속 심사대에 올랐습니다. 구속 심사가 따로따로 열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겁니까? 어떻게 좀 바라봐야겠습니까?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서로 구체적인 혐의점이 다르기 때문에 뭐 다른 사건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따로따로 진행하는 것이 뭐 통상적인 순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같은 경우에 받고 있는 혐의가 물론 이제 큰 사건 내용은 비슷하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쌍방울을 자금을 가지고 이제 안부수 전 회장에게 증언 회유를 위해서 금전적인 혜택을 지급했다라는, 그래서 횡령 배임 사실상 주체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횡령을 주로 주도했던 주범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사람이라서 별도로 이제 심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밖에 이제 박모 쌍방울 전 이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뿐만 아니라 2023년에 이제 수원지검 근처 뭐 조사실에서 뭐 소주를 물처럼 위장을 해서 반입을 했다. 그래서 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저질렀다라는 또 추가적인 혐의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명의 혐의들이 일단 구체적으로는 다른 혐의들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또 한편으로는 뭐 역할이 다르기도 하고 방어권 주장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신문을 진행하는 것은 뭐 특별히 이상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안부수 전 회장 등 뭐 오늘 영장 심사 받는 인물들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결과 나올 텐데 그 결과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 다음으로 쿠팡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 시간에 경찰이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까지 이틀 연속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압수수색의 그 양을 생각을 해봤을 때 방대한 대상을 상대로 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틀 연속으로 지금 이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소비자 정보가 유출된 것만 하더라도 3천만 건이 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압수하고 수색을 해야 될 그 대상 자체가 뭐 일반적인 사건과는 비견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다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포렌식 과정 자체가 무척이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한 절차이기 때문에 네. 더더욱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대상이 되는 그런 자료에 대해서 이미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과정에서 또 변호인의 참여 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까지 이미징을 할지를 또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별 작업을 더 거치는 데 있어서도 뭐 쿠팡 측의 입장이나 혹은 수사기관 측의 입장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쿠팡 측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를 바랄 것이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더 확대를 해서 압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서로 다른 판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점을 논의하면서 선별하는 작업 역시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상이 되는 분량 그리고 그 분량이 많은 만큼 수색을 하고 선별하는 과정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압수수색 절차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게 압수수색 영장에 이제 담긴 내용입니다. 쿠팡의 전직 중국인 직원이 어쨌든 피의자로 지금 특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 누설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피의자로 적시가 됐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게 좀 특정할 만한 단서는 좀 확보가 됐다라고 해석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혐의점이 확인이 되지 않고 혐의점에 대해서 최소한 소명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피의자 특정하는 데에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영장 자체에 피의자 성명이 기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제 조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했을 때는 충분히 피의자가 누군지 특정이 될 수 있다라고 수사기관에서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당연히 지금 경찰 측에서는 이미 뭐 IP 추적이라든가 혹은 내부적인 그런 접속 기록 등을 제출받아서 해당 중국인 직원이 뭐 비정상적인 그런 경로로 이 정보에 접근을 했다거나 혹은 외부로 유출했다라는 그런 정황들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피의자를 성명 불상으로 기재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성명을 그대로 적시를 해서 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근데 이 중국인 전 직원 이미 출국한 상태로 알려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앞으로 뭐 중국과의 공조 수사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인가요? 네, 그게 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일단 해외에 도피한 경우이기 때문에 수사가 분명히 쉽지가 예. 않을 것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으로 피의자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송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구체적인 공조 수사가 필수적이다라고 볼 그런 사건이고 일단 경찰은 뭐 해당 직원에 대해서 우선 국내에서는 뭐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까지도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그런 공안 당국과 구체적인 이제 사법 공조를 통해서 신병 확보를 요청을 하고 그밖에 뭐 여권과 관련된 그런 조치 등을 통해서 압박하는 방식까지도 고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기 위해서 가장 큰 관건은 얼마나 이 중국과의 공조가 빠르게 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변호사님 물 한 잔 드시고 계속해서 좀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번엔 개그우먼 박나래 씨 관련한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갑질 의혹에 이어서 불법 의료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인데 강남경찰서에서 지금 박나래 씨와 별도로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불거진 주사 이모에 대해서도 고발이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고발장에 의료법 또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가 담겼는데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부분 집중해서 들여다보는 겁니까? 일단 핵심적으로는 이제 주사 이모가 의료법상 위반 행위가 있는지 특히나 이제 의사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조사가 될 겁니다. 뭐 지금 앞서 이 사안이 조금 불거졌을 때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하는 이 사람이 뭐 본인은 해외에서 의사 면허가 예. 있는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곧바로 이제 무자격자라는 반박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는 뭐 이렇다 할 해명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격이 없는 그런 의료 행위를 했다라고 경찰에서는 보고 있을 것이고 실제로 면허가 있는지 여부를 핵심적으로 따져볼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이제 그 밖에 경찰에서 또 신경을 쓸 부분이 뭐냐면 이제 결국 뭐 박나래 씨뿐만 아니라 이 또 다른 환자들에 대한 의료 행위가 있었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일단 생각을 해봤을 때 뭐 박나래 씨뿐만 아니라 뭐 관련해서 박나래 씨에게 이런 사람을 소개해줬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사실 그 밖에 다른 환자들에 대해서도 의료 행위가 충분히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장소 역시도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차 안에서 이곳저곳에서 이루어진 만큼 이게 사실상 영업 행위처럼 이루어졌을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른 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를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술에 사용된 그 의약품 같은 것들은 예. 어떻게 이제 구해졌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공범이라고 볼 만한 사람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당연히 경찰에서는 수사를 할 것입니다. 이건 결국에는 이른바 주사 이모라는 이 사람에 대한 조사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 의료 행위의 상대방이었던 박나래 씨가 예.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특히 이제 주사 이모가 무자격자인 것을 알면서도 혹여 뭐 치료 행위를 받은 것은 아닌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조사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조사 절차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 포함해서 박나래 씨가 불법 의료 서비스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텐데 이 부분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 약물들, 특히 이제 정신과 치료에 쓰이는 그런 약물들 중에는 오남용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향정신성 의약품들이 쓰였을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처방을 받아야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처방이 필요하고 또 이것은 오남용을 금지를 하고 있는 그런 약물들이 예. 존재하는데 일단 경찰에서 뭐 수사를 했을 때 이제 박나래 씨가 이 처방을 받은 그래서 실수를 받은 이 약품이 혹여 이 마약류 관리법에 해당되는 그런 약물들이 아닌지를 한번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제 이 법에서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향정신성 의약품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예. 하면 결국에는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혹시나 박나래 씨가 그러한 점 그러니까 이 주사 이모라는 사람의 무자격을 알고서도 이런 약물을 처방받았다라고 하면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사실은 마약류 관리법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일단 이 해당 처방 약물이 무엇인지 그 내용도 밝혀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자격 여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박나래 씨의 인식 여부도 한꺼번에 조사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그리고 앞서도 또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지금 이번 시술록이 연예계 전반으로까지 퍼져나갈 수도 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과거 박나래 씨와의 방송에서 링거 예약 등을 언급한 연예인들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연예인들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얼마나 저희가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실제로 가능한 부분인지도 궁금하고요. 저는 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일단 물론 관련돼서 모든 연예인들, 관계자들이 다 뭐 처벌이 돼야 된다 혹은 혐의가 인정이 된다 이건 아닙니다. 다만 이 사안의 특성상 박나래 씨도 이 주사 임무에 대해서 뭐 소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주사 이모에 대해서 또 다른 연예인 혹은 다른 지인들에게 소개를 해줬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처방을 받거나 혹은 시술을 받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인들에 대해서 뭐 소개나 혹은 실질적인 그런 시술도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왕진 자체는 그것이 뭐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라는 것이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이 시술을 받은 다른 연예인 관계자들도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사가 될 수가 있고 또 실제로도 조사가 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주사 이모 의혹 외에도 매니저 갑질 의혹 역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일에 박나래 씨 측이 매니저를 만나서 오해와 불신들을 풀 수 있었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면 좀 관계가 풀린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도되고 있는 매니저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또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이 이야기가 나왔을 예. 때 결국에는 서로 이제 갈등이 봉합되는 예. 순서를 밟고 있구나. 그래서 뭐 잠시 방송 활동을 중단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화해를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가 진행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정작 매니저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어떠한 그런 사과도 없었다, 이해도 없었다. 오히려 뭐 원만한 합의라기보다는 강요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이 양측의 입장이 결국에는 예전처럼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일단 매니저들의 의견을 조금 종합을 해보면 결국에는 박나래 씨 측에서도 뭐 합의를 일단 시도는 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양측 서로 맞고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상대 측에 대한 고소한 내용까지도 언급을 조금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부분이 매니저들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자신들에 대한 그런 강요다.
혹은 압박이다라고 느꼈을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뭐 박나래 씨 측에서는 합의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다 보니까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했다라는 입장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반대로 매니저들 측에서는 이것은 합의가 아니라 강요, 압박에 불과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닐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법정 싸움이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문득 이런 궁금증도 생깁니다. 만약에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다가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고소를 취하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오게 된다면 수사 멈추는 겁니까? 아니면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수사는 계속 하게 되는 겁니까? 수사는 일단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이제 고소인의 고소 취하가 있을 때 수사가 멈추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명예훼손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친고죄 혹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고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는 이제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당 사건들은 뭐 공소권이 없다라고 끝이 나게 되는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질의 건들이 아닙니다. 지금 뭐 예컨대 횡령 배임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매니저들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뭐 특수 상해까지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런 건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수사는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처벌까지도 대상이 되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합의가 되고 갈등이 봉합되면 이 점이 추후에 재판 과정에서 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은 하겠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수사가 없어진다거나 혹은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건들은 아니기 때문에 갈등이 봉합된다 하더라도 일단 당분간은 수사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박나래 씨 측도 이 공갈 미수 혐의로 매니저들을 고소를 한 상황이고 이 사건은 용산경찰서에서 맡고 있잖아요. 근데 앞서서 매니저들은 박나래 씨를 강남경찰서에 고소를 했고 그럼 양측은 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양쪽 경찰서에 모두 출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고소한 측에서도 이제 참고인으로서 피해자로서 조사를 보통은 예. 먼저 받게 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고소한 그 경찰서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뒤에 피의자로서 이제 출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될 텐데 결국 지금 양측 모두 서로에 대해서 맞고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경찰서에서는 뭐 참고인 조사로 갔다가 또 한편으로는 다른 경찰서에는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경우들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네. 또 특히나 뭐 공갈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입장이 서로 워낙 다른 상황이다 보니 사실 뭐 대질 조사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은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한 경찰서에 뭐 피의자로서 혹은 참고인으로서 또 동시에 뭐 대질 신문을 하기 위해서 출석하게 되는 경우도 조금 상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참 다양한 사건들 짚어봤는데 관련해서 들어오는 소식은 저희도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